오늘 살펴볼 자료는 제이아의 비즈바에서 나온 최신 경제 동향인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안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은 온통 변동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어떤 통제하려는 힘하고 또 시장의 자율성,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자료죠. 자, 그럼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우선 정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수출 기업들한테 외환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잠깐만요. 이건 그냥 시장 개입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그 기대 심리를 꺾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렇죠. 일종의 심리적 압박인 거예요. 달러 계속 지고 있지 말고 팔아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의도는 알겠는데 글쎄요. 이런 인위적인 압박이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시장 불신만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 해외 투자 마케팅 점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아, 결국 돈의 흐름을 아니든 받기들 다 관리하겠다. 전부 안정이라는 키워드로 모이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애를 쓰는데 정작 진짜 큰 파도는 밖에서 오고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일본 이야기죠. 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때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그동안 이자가 쌌던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던 자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건 정말 큰 변수예요. 수출 기업들은 이제 정부 압박에다가 엔캐리 청산 가능성까지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거시적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시장은 또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구글에 공급하는 HBM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늘리면서 SK 하이닉스를 바짝 쫓고 있다고요? 네, HBM 시장 주도권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은 그동안 발목을 잡던 발열 문제를 해결해서 품질 인증을 통과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집중하면서 방어하는 전략이죠. 아, 잠깐만요. 삼성이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처음 듣는 소식인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술적 허들이었나요? 그럼요.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열 관리는 성능, 그리고 안정성과 그냥 직결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일부러 D램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아니, 왜요? 마치 모두가 차를 사고 싶어 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 생산을 일부러 조절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D램 가격은 오를 거고 2027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를 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시장을 누르려고 하고 밖에서는 금리 변화라는 파도가 오고 또 산업 현장에서는 의도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추축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할까요? 핵심은 통합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 환율, 금리, 공급망, 정부 규제 이게 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전략이 이런 복합적인 파도 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서핑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기업들이 재무 전략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 금융시장이랑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진다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런 비전통적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까요?